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8260K 에로 채널에서 오늘은 2026년 2월 청청모 5.18 세미나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6년 2월 세미나를 2월 28일 날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에 대한 방해 공작이 말도 못합니다. 지난번 1월 달에 첫 번째 세미나 행사는 나름대로 무난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폭풍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5.18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이 적어졌다. 이런 루머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18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공산 세력들이 큰 신경을 쓰질 않았습니다. 일부러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청청모에 의해서 북한의 작전 개념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에 투입됐던 북한군 전력, 그리고 김대중 여단 병력, 그리고 이들을 엄호했던 전투교육사령부의 장성들의 명단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에 투입됐던 북한군 병사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가지고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옮겨져서 매장이 됐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시신들은 몇 군데 어떻게 매장이 돼 있다. 그리고 매장을 못한 시신은 대신 다른 사람을 쏴 죽여서 대리 매장을 했다. 이런 게 딱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정리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법상 공소시효가 없는 5.18 세력과 정부가 숨기고 있는 5.18 실종자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제법상 국민을, 그러니까 민간인을 군대가 학살한 사건은 학살로 규정돼서 어느 나라든지 처벌할 수 있는 협정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 협정에 서명을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는 강제 구속용을 갖고 국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인은 당연히 학살되거나 사망된 그런 군인이 아닌 전투 병력이 아닌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을 죽인 군대는 정부군이 될 수가 있고 반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실종자로 처리된 피살자들은 명단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종자들이 한 날, 한 장소, 한 시간에 일제히 사라졌다. 이거는 제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한국기자협회에서 기자협회 차원으로 취재를 하고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런데 기자협회 회원 기자들이 작게 80.5.18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실종자들이 20일 날, 21일 날 거의 다 대부분이 없어졌다. 이렇게만 추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분교 점령 작전이란 개념이 없었던 기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취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군분교 점령 작전이란 개념은 18일 날 새벽에 아시아자동차의 군용차 2대를 탈취해서 새벽에 나주로 가서 나주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서 바로 광주 교도소를 점령해가지고 광주 시내로 진입하려던 1차 작전 계획이 무산돼서 그 계획을 19일로 미뤘다가 또 무산되는 바람에 20일 날 아예 아시아자동차에 있는 군용차 400여 대를 한꺼번에 다 털어서 전라도 전역에 있는 44군데 무기고를 일시에 털어서 김대중 여단 병력 4,500명과 북한군 600명이 완전 무장을 해서 계엄군을 섬멸을 하고 대전까지 진격하는 작전 계획이 바로 군분교 점령 작전이었던 겁니다. 이 군분교 점령 작전을 하기 위한 사전 정찰 작전에 바로 노인 부녀자 공작대가 투입돼서 노인 부녀자들이 가족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4살, 7살 뭐 어린아이들까지 다 납치해서 가족으로 위장했다가 저녁 때 북한군들이 그것도 이전대 요원들이 소음권총으로 다 쏴 죽여버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 개요가 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노출되면은 광주는 끝나는 겁니다.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이건. 그리고 5.18에 북한군이 왔다 안 왔다 민주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 군대가 민간인 279명을 납치해서 이용을 한 다음에 다 살해를 해서 안매장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 세력들은 이 문제가 더 드러나고 확산되기 전에 5.18 이야기가 퍼지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5.18 세력들도 지금은 5.18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누가 5.18 이야기를 한다고 5.18 세미나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퍼뜨리고 또 있는 겁니다. 기억들 나실 겁니다. 간첩 이야기 나오면 요즘 간첩이 어디 있어? 이런 말 퍼뜨렸던 거 기억하시죠? 똑같은 겁니다. 요즘 5.18 얘기 누가 해?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279명을 살해한 군대는 북한군 이전대 3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안매장한 부대는
김대중 여단 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외곽에서 경호를 했던 부대는 전투교육사령부와 31사단이었습니다. 이거는 출동 시간부터 도착 시간까지 완전히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 279명 중에서 7명의 시신이 확인됐고 그 7명의 시신은 얼굴에 검은색 잉크로 새까맣게 칠해져서 누군지도 모르게 해놨습니다. 5.18 때 그런 시신은 없었습니다. 북한 정규군들은 하얀색 페인트로 칠해져 가지고 청주로 보내졌지만 군분교 점령 작전에 동원됐던 광주 시민 279명은 검은색 잉크로 까맣게 칠해서 누군지 모르게 해놨던 겁니다. 그 중에 7구가 허술하게 묻혀가지고 발견이 됐고 그 7구의 시신을 청소차에 실어서 광주 상무대로 옮겼던 쓰레기차 운전수 귀정도 씨는 그 이야기를 자신이 아는 시신을 찾지 못한 유족에게 발설했다가 즉각 광주 교도소로 끌려가서 그날 밤에 살해됐습니다. 이거를 지금 전두환 신군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45년 동안 철안이 돼 있고 시신을 찾는다고 여기저기 파놓고 있지만은 나올 리가 없지요. 이미 도시계획을 세워서 공구리를 쳐가지고 복개 사업을 끝낸 지가 언젠데 그게 나오겠습니까?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사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터질 이 사건 때문에 5.18 세미나가 저들에게는 치명적이라 청총모의 5.18 세미나 행사를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게 저들의 임무 중에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청총모 사무총장에게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대표에게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사무총장에게만 온갖 좋은 말을 다 해가지고 행사장에서 깽판을 치는 겁니다. 작년에도 겨우 3번만 하고 폐쇄됐습니다. 올해 시작하자마자 이런 사단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앞으로 8260 채널의 구독자님들이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면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십시오. 알고 보면 구독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구독자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세미나 직전에 단 한 번의 회비를 내고 후원자인데 모금을 이따위로 하느냐 우는 떠들어대면서 세미나장에서 그런 짓을 하려다가 다 사전에 차단이 됐었습니다. 바로 이 두 부류들의 수법이 그동안 청총모를 흔들어 왔던 루머들과 동일한 겁니다. 필리핀에 사는 저에게 항공표를 보내놓고 청총모 대표를 또 맡긴 사람들이 필리핀에 사니까 청총모 대표를 그만둬야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계속 퍼뜨리고 있고, 제 전화기를 SKT에서 꺼놨기 때문에 제가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단체 통장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는 이미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키기 위해서 백방 노력을 했지만 한국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제가 비행기를 못 타는데 한국에 갈 수가 없다, 이거는 내부에서 이미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제 유튜브 채널에 걸려있던 카카오 통장을 그냥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통장을 까라,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하기 하루 전날 신원을 알 수가 없는 여자가 우리 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최수용에 대한 정보를 나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후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무총장에게 만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세미나에는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댓글로 우리 채널에다가 모금을 이따위로 하니 저따위로 하니 그런 댓글을 쓰다가 저에게 강퇴를 당했었어요. 세미나 하기 전에 딱 한 번 후원을 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들이 세미나 장소에서 그렇게 퍼졌다는 겁니다. 요즘 누가 5.18 이야기를 해? 개인 통장으로 모금을 해서 다 혼자 써버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런 방해 공작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본 채널을 통해서 청총모에 침투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몸이 아프고 그래서 작게 80518 책을 당분간은 판매를 중단시키겠습니다. 앞으로 공산 세력을 초부수는 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출발선상에서 먼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술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앞으로 민주연구원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사실, 그리고 4.15, 4.10 총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공식화되면서 광주 실종자 학살 사건이 폭발이 되면은 강제력으로
또 구속용으로 그들을 징벌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18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물 빼기 위해서 요새 누가 5.18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어요. 제도권 기자들, 해당 사건의 수사관들, 군 관계자들도 동작동 5.18 묘역에 가서 확인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다 발뺌을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국민의힘 의원 120명에게 모두 이메일로 통보했지만 다 모른 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18 세미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세미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이 사전에 저에게 확인을 해서 허락을 받고 당일날 세미나장에 가서 자기 신분을 확인하고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장분들께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냥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거기 숨어서 압력하는 이상한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가시면은 결국은 그게 애국 진영의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5.18 세력이 와야 될 때까지 상당히 많은 보안을 유의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 추가 공지사항 때는 발표의 주제 내용, 발제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피와 식별, 여기에 애국 진영이 다 녹아났다는 거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땡땡이라는 분이 3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애국 시민들께서 더 많은 후원과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5.18 세력이나 정보기관에서 저를 죽인다고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제 손을 떠나서 타격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5.18 세력이나 한국이나 중국 정보부 같은데 노출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애국 진영에서는 저들이 응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복될 수도 있다, 그런 희망감은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한국 국민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총모는 애국 세력을 하나의 결집된 힘으로 모아서 미국에게 신뢰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골치 아프게 정치적인 언사를 하게 되면 즉각 미선이 효선이 사태가 일어나는 한국과 상대를 하지 않고 일본을 재무장시켜서 일본에 한국을 넘겨버리거나 그 전에 북한 김정은이에게 공작을 해서 남반부 남조선에 있는 저들의 신복 세력들이 준동을 못하게 막을 겁니다. 엊그저께 정동영이가 나와서 동등한 남북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남북한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명하복 관계입니다. 북한의 명령만 내려오면 일제히 9.19 합의 사항에 따릅니다. 그런 지시가 내려오면 육해공군 해병대 각 수장들 합참 이런 데가 일제히 복종을 합니다. 이게 평등한 관계고 동등한 관계입니까? 이거를 보고 있는 미국의 심정이 어떤지 생각이 있는 국민들은 한 번 정도 손에 가슴을 대고 깊이 생각해 보시길 권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